딸을 2번이나 잃어버린 엄마가 과연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민경채 머릿속을 마치 망치처럼 찍고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눈만 감으면 옥상 난간에 매달렸던 백미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진짜 괜찮아요. 억지로 웃으면서 떨던 입술, 그 작은 어깨. 그 아이가 알고 보니 자기 뱃속에서 나왔던 친딸이었다는 사실을 안 건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하지만 민경채가 완전히 무너져 주저앉을 시간조차 세상은 그녀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부여잡으려고 하는 사이 다른 한 사람은 훨씬 더 빠르게 머리를 굴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김선재였습니다. 김선재는 사실 누구보다 먼저 퍼즐을 맞춰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백설이, 아니 정루시아의 진짜 딸이 민세리. 그리고 그 말은 곧 세리가 자신의 딸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럼 계산 끝났네. 김선재는 혼잣말을 하면서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민강그룹의 차기 후계자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아이, 그 아이가 자기 피를 나눈 딸이라면 민강이라는 거대한 판을 통째로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본 거죠. 세리가 회장이 되면 결국 내 딸이 회장되는 거잖아. 그럼 민강은 내 거지 뭐. 입에서는 농담처럼 흘러나왔지만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백설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속으로는 전혀 다른 시나리오를 짜고 있으면서요. 내가 왜 이혼 서류를 찢었는지 알고 싶지? 오늘 저녁 7시 세리 데리고 나와. 안 나오면 내 정체 세리한테 그대로 말해버릴 거야. 이 한 문장으로 김선재는 2가지를 동시에 하려는 중이었습니다. 첫째, 백설이를 자기 판에 강제로 묶어두는 것. 둘째, 세리를 공식적인 가족으로 끌어들일 구실을 만드는 것. 그래서 굳이 레스토랑 가족석을 예약하고 마치 오래된 가족이 다시 모이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려 했던 거죠. 그 시각,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로 한 인간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경채였습니다. 민경채는 화장대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붓기로 부풀어 오른 눈가, 갈라진 입술, 피 한 방울 안 남은 것 같은 창백한 볼. 저게 나야? 거울 속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돈, 명예, 자리, 위선으로 치장한 민강의 여왕이 아니라 딸을 2번 잃은 여자의 얼굴이었거든요. 미소가 내 딸이었다고.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제대로 정리되지도 않았습니다. 회사 앞에서 울부짖던 미소의 얼굴, 회장님, 한 번만 믿어주세요라며 매달리던 손, 그때마다 매몰차게 뿌리치던 자신의 손길. 이제 그 장면들이 죄다 뒤집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풀리면서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나 미쳤었네. 미소야, 엄마가 몰라봤어. 손끝이 떨렸고 머릿속에서는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만약 내 친딸이 내 손으로 죽게 만든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넌 버틸 수 있겠어? 이제 그 질문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민경채는 한 가지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설이가 모든 진실을 세리에게 말하는 순간 자신은 끝이라는 걸요. 세리가 알면 난 진짜 끝이야. 죄책감보다 더 독하게 공포가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공 실장은 한강 난간 위에서 겨우 끌려 내려온 뒤에도 제대로 서 있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바꿔버린 거예요. 2 아이를 내가 내 손으로. 김선재 앞에서 그렇게 무너져 울부짖었지만 그건 사실 죄의 반쪽만 꺼낸 수준이었습니다. 공 실장은 아이 바꿔치기 사실만 말했지 그 일을 어떤 말 한마디에 어떤 돈을 받고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했는지는 여전히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병원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먼저 그 제안을 꺼냈는지, 그리고 한 명 더 있었던 또 다른 산모 이야기는 입도 떼지 않았습니다.
공 실장 본인은 그게 마지막 방어막이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얕은 숨김이 훗날 더 큰 폭발을 부르는 도화선이 됩니다. 저녁 7시, 김선재가 예약해둔 레스토랑 가족석에는 이미 백설이와 민세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는 어색한 얼굴로 물었죠. 엄마, 선재 변호사님이 갑자기 왜 밥을 먹자고 한 거예요? 백설이는 대답을 못하고 물만 마셨습니다. 진실을 털어놔야 했다가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선재가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족 다 모였네. 세리는 순간 눈썹을 찌푸렸고 백설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불편하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김선재는 메뉴판도 보지 않고 와인부터 주문하더니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인생이 싹 바뀔 거야. 좋은 쪽으로. 그 순간 백설의 휴대폰이 재빨리 떨렸습니다. 발신자 문태경. 백설이는 눈을 크게 뜨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경 씨, 설희 씨, 지금 어디예요? 문태경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세리랑 선재 씨랑 같이 있어요.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선재 씨, 이미 세리 양 이름으로 묘한 서류를 돌리고 있어요. 가족관계 정리, 상속 구조 바꾸는 문서, 전부 세리 이름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설희 씨랑 세리 양 둘 다 이용당합니다. 백설의 손에서 식기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달그락 소리에 세리가 놀라서 쳐다봤고 김선재도 슬쩍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 문태경이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희 씨, 지금 나와요.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백설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리야, 우리 나가자. 세리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요? 그때 김선재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 우리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웃음은 부드러운 척했지만 눈빛은 잡아먹을 듯이 날카로웠습니다. 백설이는 한 단어 한 단어 씹어 내뱉었습니다. 당신 우리 세리 이용하고 있죠. 잠시 정적이 흘렀고 김선재는 피식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용? 그럼 뭐 당신은 세리한테 아무것도 안 숨겼어. 그 말에 백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선재는 그 표정을 즐기듯 바라봤습니다. 당신 입에서 그 말 나오는 순간 진짜 끝나는 건 나 말고 당신일 거예요. 백설이는 그 말만 남기고 세리의 손을 잡고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세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이상해요? 하지만 그 질문은 잠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요양병원 기록실 안에서 모태주는 덜컹거리는 서류 캐비닛을 뒤지다가 오래된 차트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산모 민경채 특이사항 혼외 임신 의심, 보호자 서명 누락. 그 밑에 아주 익숙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보호자 대리인 장현숙. 모태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장현숙? 그제야 조각들이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장현숙이 유난히 세리에게 집착했던 이유, 김선재를 세리 양부로 절대 인정 못한다며 문태경을 밀어붙이던 태도, 그리고 그 모든 와중에도 정작 미소라는 아이에게는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모습까지. 사장님, 도대체 어디까지 엮여 있는 겁니까? 차트를 손에 쥔 채 심하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복도 끝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장현숙이었습니다. 태주야, 여기서 뭐하니? 모태주는 서류를 뒤로 숨겼습니다. 사장님이야말로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장현숙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표정을 추스르고 웃었습니다. 그냥 민경채 찾으러 왔지. 너도 알잖아, 지금 민경채가 어떤 상태인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민경채는 혼자 차를 몰고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앞좌석에는 낡은 녹음기 하나, 그리고 미소가 어릴 적 그린 그림이 접혀 올라가 있었는데요. 녹음 버튼이 눌려 있었고 민경채 목소리가 서서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너한테 한 번도 딸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엄마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민경채는 울음을 참아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날 미워했는지, 왜 그토록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밀어냈으니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서 차가 잠시 멈췄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모든 진실을 말할 거야. 세리가 루시아 딸이라는 것, 내가 내 친딸이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그녀는 마지막처럼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초록불이 켜졌고 민경채는 다시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옆 골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튀어나왔습니다. 경적 소리가 섞이기도 전에 쾅! 민경채의 차는 그대로 옆으로 밀려나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에어백이 터졌고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만 밤거리에 메아리 쳤습니다. 트럭은 잠깐 멈추는가 싶더니 갑자기 후진해서 방향을 돌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대로 도주해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본 사람은 도로 건너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와 경찰에 동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사람 죽어요. 차가 그냥 날아갔어요. 사고 소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민간그룹과 저택에도 전해졌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운 민경채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그 옆에는 경찰과 병원 관계자가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차 안에서 발견된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경찰이 유류품으로 정리해두고 갔지만 병원 측 한 간호사가 그것을 우연히 듣게 됐고 놀란 나머지 모태주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부장님, 이거 그냥 교통사고가 아닌 것 같은데요. 녹음기에서는 민경채의 떨리는 고백이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소가 자신의 친딸이었다는 것, 세리가 사실은 백설이의 아이였다는 것, 그리고 20년 전 공실장이 아기를 바꿨다는 사실까지 모두 민경채 본인 입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모태주는 녹음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했습니다. 이걸로 끝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 순간 병원 복도 끝에서 누군가 모태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선재였습니다. 김선재는 병원에서 모태주가 들고 있는 녹음기를 보고 이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경채 씨, 참 꾸준하네. 죽기 직전까지도 사고를 치고 가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도 머릿속 계산은 또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녹음기 내용이 세상에 나오면 경채는 완전히 끝난다. 하지만 동시에 세리가 루시아 딸이라는 것도 공식이 되겠지. 그럼 더 좋잖아. 그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를 피해자 후계자로 만들어서 대중의 동정을 한 몸에 받게 하고 그 옆에 본인이 법적 양부로 서는 그림. 그게 완성본이었죠. 이제 필요 없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민경채. 살아있든 식물인간이 되든 어쨌든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면 된다고 본 겁니다. 며칠 뒤 민간그룹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세 가지였죠. 민두식 회장의 후계 구도 정리, 민경채의 사고 및 직무정지권, 민세리 후계자 안건 상정. 이사회장 안에는 주요 이사들과 대주주들이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앞줄에는 백설의, 세리, 문태경, 모태주, 장현숙, 김선재까지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장현숙은 세리를 한번 짧게 쳐다보더니 마치 자기가 친할머니인 것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리야, 긴장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다 해.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가장 먼저 틀어진 건 모태주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후계자를 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말씀도 못하고 묻어뒀던 가족의 거짓과 죄를 정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는 준비해온 USB를 내밀었습니다. 먼저 이 녹음 파일부터 들으시죠.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고 잠시 뒤 스피커에서 민경채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소야, 미안하다. 내가 내 딸인 줄도 모르고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고백 속에는 아기 바꿔치기, 세리 출생의 비밀, 공실장 개입 사실까지 모두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장현숙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김선재는 잠시 놀란 척하다가 곧 표정을 가라앉혔습니다. 백설이는 주먹을 꽉 쥐고 숨을 참았습니다. 세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한동안 눈도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세리가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했습니다. 백설이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세리야, 엄마가 나야. 단 한 문장이었는데 그게 세리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럼 미소 언니는? 백설이는 답 대신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태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경채 씨의 잘못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그보다 더 오래 깊게 이 거짓을 숨기고 이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현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현숙 여사님. 이 차트, 여사님 서명이죠? 그날 병원 차트가 이사회 테이블 중앙에 올려졌습니다. 보호자 대리인 장현숙.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현숙은 처음에는 모른 척하려 했지만 모태주의 눈빛이 너무 단단했습니다. 20년 전 경채 씨가 혼외 임신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기 바꿔치기를 강요한 사람. 공 실장에게 돈을 건넨 사람. 그게 누구인지 이제 말해주시겠습니까? 장현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시킨 건 아니야. 난 그냥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야. 누굴요? 경채 씨를요? 아니면 당신이 숨기고 싶어 하던 그 남자를요? 그 말에 장현숙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백설이는 직감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설마 20년 전 경채 씨랑 사귀었다는 그 남자 여사님 아들이라고 하셨죠? 결국 장현숙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다. 내 아들 인생 망치는 꼴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조금 손을 댄 것뿐이야. 그 조금이라는 말 속에 아이의 인생, 두 어머니의 인생, 한 집안의 역사가 통째로 비틀려 있었습니다. 내 아들 살리자고 다른 사람 딸 인생을 통째로 빼앗은 게 그냥 조금이에요. 백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안 바꿨으면 심장병 가진 애 키우느라 경채 인생도 회사도 다 끝났을 거야. 난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미소를 옥상으로 몰아넣은 것도 최선이었습니까? 모태주 말에 회의실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미소가 죽던 날 누군가 보냈던 익명의 메시지, 누군가 조정했던 여론,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없애버린 CCTV 기록. 그 모든 자취가 이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장현숙이었습니다. 장현숙에게 모든 비난과 시선이 쏠리자 김선재는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좋아. 이제 불은 연숙 여사님 쪽으로 번졌네.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손이 깨끗하지 않다는 걸요. 실제로 모태주는 다음 파일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재 변호사 관련 자료입니다. 김선재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두식 회장을 요양병원에 묶어두고 치료를 방해한 문자 내역, 세리 명의로 움직인 주식 자료 가짜 가족관계 증명서 초안, 공 실장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까지 모두 프린트되어 한 장 한 장 넘겨졌습니다.
이건 업무상 배임을 넘어서 명백한 사기와 공모입니다. 문태경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김선재 씨, 당신 세리 이용해서 민강을 통째로 삼키려고 한 거죠. 김선재는 웃음을 지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사회 자리에서 농담 그만하시죠. 증거라고 가져온 게 겨우 저것뿐이에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선재 씨, 여기 계셨군요. 그들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피의자 김선재, 민두식 회장 감금 및 폭행 교사, 사문서 위조, 상속 관련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김선재는 그제야 미소를 지웠습니다. 잠깐만요. 나 변호사예요. 이거 절차 위반입니다. 그래서 더 잘 아시겠네요. 도망가면 더 불리해지는 거. 수갑이 찰칵 채워지는 순간 세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재 변호사님, 저를 계속 이용한 거예요? 김선재는 잠시 세리를 바라보다가 마지막까지 자기 식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세리야, 세상이 너를 이용하기 전에 먼저 이용하라고 가르쳐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그가 남긴 마지막 자기 변명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폭발하고 난 뒤 민두식 집안은 그야말로 잿더미가 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공 실장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요. 큰아가씨도 사모님도 세리 아가씨도 내가 욕심을 냈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공 실장은 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세리를 잠깐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리 칸막이 사이로 마주 앉은 두 사람. 공 실장은 전보다 더 늙어 보였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세리 아가씨. 세리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공 실장님 미워하려고 했거든요. 진짜 끝까지 미워하고 싶었어요. 공 실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도 어릴 때 제 손 잡아주고 밥 챙겨주고 잠 못 자면 같이 앉아 있어준 사람 공 실장님이었던 건 사실이라서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못하겠지만 평생 원망만 하면서 살지는 않을게요. 그렇게 살면 결국 저만 더 망가질 것 같아서요. 공 실장은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그렇게 공 실장은 자신이 평생 붙잡고 있던 집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최종 이사회는 달라진 구도 속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민경채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병원에 누워 있었고 장현숙과 김선재, 공 실장은 각자 죄의 무게를 안고 재판과 수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민두식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예전의 독선적인 얼굴이 아니라 많이 두들겨 맞은 사람 같은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민강을 이 꼴로 만든 건 나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고 핏줄이면 다 용서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 합니다. 백설이 아니 정루시아. 이 사람이 앞으로 민강을 맡을 사람입니다. 루시아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 한때 이 집안에서 내쫓긴 사람이에요. 그때 저는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제가 그 자리에 앉는 것만 상상했었죠. 그녀는 세리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 회사가 누군가의 복수 도구가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 가족들의 삶과 연결된 곳이라는 걸요. 모태주가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문태경 씨, 앞에 나와주세요. 문태경은 짧게 숨을 고르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태경 씨는 민강의 가장 아픈 시기를 끝까지 버티면서 지켜온 사람입니다.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경영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루시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회장이 아니라 이 사람을 진짜 경영자로 세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이 집안의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고 뒤에서 돕는 역할이면 충분해요. 이사들 사이에서 찬성손이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결국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정루시아는 민간그룹 명예회장이자 대주주, 문태경은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대표이사 회장. 세리는 당장 회사에 들어오지 않고 공부와 자기 삶을 먼저 찾는 쪽으로 정리되었죠. 세리는 그 결정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 회장 안 해도 돼요. 그냥 이제라도 엄마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루시아는 세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린 피를 나눈 모녀니까.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민경채는 결국 의식을 깨지 못한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미소야라는 이름을 중얼거렸다고 하더군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루시아와 세리는 조용히 찾아가 영정 앞에 절을 했습니다. 당신이 한 짓 용서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미소의 친엄마였으니까요. 이제 그 아이 옆에서 조용히 사과라도 해줬으면 좋겠네요. 김선재는 재판 끝에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가끔 교도소 안에서 내 딸은 잘 지내냐는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공 실장은 복역 도중 큰 병을 얻어 요양형으로 전환되었고 외곽 요양병원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리가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공 실장님. 공 실장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오지 말았어야지. 나 같은 사람. 잊고 살아야지. 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잊을 순 없어요. 하지만 계속 미워만 하고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녀는 준비해온 작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그냥 공 실장님이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한 번쯤 그냥 누군가 챙겨주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어서요. 공 실장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세리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문태경과 루시아는 민강의 구조를 새로 정리하면서 무리한 확장을 줄이고 직원 복지와 내부 공정 시스템을 하나씩 손봤습니다. 모태주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태양이 뜨는 것 같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돈과 욕망 때문에 거짓 태양만 좇았던 집안에 이제야 조금은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